안녕하세요. 영화교육의 이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2018 연극영화 전공 A 기출문제 풀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문제는 바로 7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7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영화 제작에 대한 부분인데 다음은 공간과 숏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기억과 니은에 해당하는 영화 용어를 순서대로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도 여러분들 되게 중요해요. 특히 이제 우리가 뭐 피사계심도에서 디포커스 얘기를 할 때 전경, 중경, 백그라운드, 배경에 대한 이 부분을 되게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 개가 자세하게 한 미장센에 나온 프레임에 나오면 화면의 깊이가 굉장히 깊어진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뭐 여기 다양한 내용들이 설명인데 기억 같은 경우 이게 하나하나 영화에서는 프레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억은 프레임이라는 거. 이게 영상의 구격 또는 틀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프레임은 틀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기억은 프레임이 되겠고요. 이 경계를 결정하고 그 안에 인물이나 사물의 위치, 시각적 구성, 카메라와 조명의 배치를 결정하여 미장센을 구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니은을 한번 넘어갈게요. 대부분의 감독들은 한 씬을 만들 때 우선적으로 설정샷, 영어로 얘기하면 establishing shot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숏은 한 씬의 중요한 인물들, 사물들, 그리고 공간을 제시해주는 화면으로 주로 롱숏이나 풀숏으로 표현한다. 그래서 어떤 영화를 특히 시작하기 전에 또는 어떤 상황을 설명하기 전에 이 곳의 공간이 어딘지 그런 부분을 잘 설명해 주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프레임이게 되겠고요. 니은은 establish shot, 설정 숏 또는 구축 숏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어쨌거나 이 establishing의 의미가 들어가면은 어느 정도 정답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설명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장면 도입부에 제시되는 롱숏이나 풀숏으로 앞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0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0번은 컷의 종류와 그에 따른 의미와 목적을 나타내는 표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가의 컷 어웨이를 예시한 그림이다. 어쨌거나 여러분들 여기 기억, 디귿, 니은 특히 기억이라는 용어하고 니은이라는 용어를 집어넣는 얘기입니다. 두 숏 사이에 공통적으로 일치하는 요소, 일치하는 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매치라는 부분이 우리가 일치하다는 뜻이 있죠. 그래서 이것은 매치 컷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니은은 숏들의 사이에서 비약적인 바로 점프입니다. 영화 용어들은 영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설명 하나하나 보면은 그 영어를 가진 어떤 용어를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니은은 점프 컷이 됩니다. 그래서 나의 이제 그림은 자동차 타고 있고 신호등이 있고 요거는 컷웨이를 이제 설명한 건데요. 컷웨이가 어떤 것인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치컷부터 들어갈게요. 매치컷이라는 게 형상이나 그 크기, 움직임과 유사한 피사체 컷을 연결시키는 거 오버랩하는 경우도 많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앞에도 설명이 됐지만 회전하는 그 천장에 선풍기가 있어요. 실링팬이 있으면은 그 회전하는 거하고 헬리콥터 프로펠러하고 연결시켜지는 자연스럽게 유사하잖아요. 그런 게 바로 매치컷이 됩니다. 그리고 컷웨이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컷웨이는 메인 피사체에 관련하여 그 피사체 컷을 연결하는 것으로 한 장면에서 다른 장소에서 일어나는 행동을 보여주기 위해 삽입되는 셔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우리 앞에서 그림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자동차 운전하는 거 연관되는 신호등을 집어넣었었죠. 그 다음에 다시 그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죠. 여기서 같은 경우에도 뭐 이런 식으로 교실에서 강의하고 있는 선생님이나 교수가 있으면은 졸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다시 선생님이 칠판에서 강의하는 뭐 이런 식의 과정이 있고 들어가는 졸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 같은 경우가 컷웨이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이죠. 마지막으로 점프컷은 동일 피사체를 동일 카메라 포지션 및 화면 크기로 연결한 것이 보통은 이 점프컷을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점프컷은 예전에도 한번 나왔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나왔습니다. 특히
그 스페이스 오디세이에서 그 뼈다귀가 그 우주선으로 바뀌는 그 시간과 공간의 그 비약 그건 바로 점프컷이 되고 그 뼈다귀가 바로 뼈다귀 비슷한 그 우주선으로 변하는 거는 매치컷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매치컷하고 점프컷 상당히 비슷한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차이점을 좀 더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장르에 대한 부분이에요. 장르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장르는 여러분들 장르 이론이 굉장히 쉽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쉽게 다가오는데 실제적으로 이론적으로 접근하면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은 시험 문제 나오진 않고요. 명확하게 정리된 부분만 일단 시험 문제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문제를. 가는 영화 장르에 관한 서술이고 나는 특정 장르를 설명한 것이다. 나는 어떤 장르인지 그리고 가를 토대로 나의 장르적 관습적 주제의 측면에서 어떻게 변화했는지 세 가지로 설술하시오. 이 문제는 어떤 장르인지 쓰는 거는 되게 쉬워요. 근데 어떻게 관습적인 주제 측면에서 변화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쓰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일단 한번 볼게요. 나번에 대표적인 관습 클라이맥스에서 최후의 총격전이 일어난다. 미국의 프론티어 신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대표적인 영화들에는 역마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30년대에는 역마차가 있고 30, 40년대는 50년대에는 뭐 브로즈와사 하이눈, 수색자 이런 영화들이 있고 60년대 넘어와서는 황야의 무법자, 석양의 무법자 뭐 그런 영화들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시기별로 구분되어 있는 걸 잘 확인해 보세요. 바로 장르 이름은 서부 영화 또는 웨스턴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습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여러분들 잘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냐면은 서부 영화에서는 처음에 그 인디언과의 싸움, 주인공의 어떤 내용들을 중심으로 변화한 내용을 살펴보면 인디언과 싸웠어요. 저기. 그리고 나중에는 주인공과 악당의 결투가 되죠. 이게 이제 1930, 40년대, 이건 50년대, 그 다음에 60년대, 아까 예를 들어 여기 황야의 무법자, 석양의 무법자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살펴보면은 주인공과 악당이 일원이 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세르지오 레오네 감독의 마카로니 웨스턴 또는 스파게티 웨스턴이 탄생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그 주인공과 적의 관계를 통해서 어떤 그 장르의 변화, 서부 영화의 변화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 마지막 문제입니다. 13번 문제죠. 가는 그 필드의 어떤 시나리오 패러다임. 이 사람이 쓴 책이 시나리오란 무엇인가 라는 게 있습니다. 사이드필드가 쓴 시나리오란 무엇인가 라는 책은 시나리오 문제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단행본 책입니다. 제가 예전에 임용시험 준비할 때 도서 목록에는 쓰지는 않았어요. 근데 반드시 여러분들이 포함시켜야 될 책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드필드의 어떤 그 시나리오 책을 여러분들이 구입을 하셔서 그렇게 두꺼운 책은 아니에요. 하지만 시나리오 문제에서 이 책이 어떻게 보면 가장 오리지널적이고 정석적인 부분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다른 어떤 책보다도 시나리오 책 종류 되게 많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래되고 정통이 있는 그런 어떤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산막에 대한 부분이죠. Act 1, Act 2, Act 3 이 부분에서 기억이 뭐고 니은이 뭔지 그 다음에 니은의 기능을 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액트 1에서는 120짜리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해서 1쪽부터 30쪽까지 한다. 그 다음에 액트 2에서는 30쪽에서 90쪽까지 한다. 그래서 우리가 대립이라는 개념을 쓴다. 그 다음에 액트 3에서는 90쪽에서 120쪽까지의 내용으로 해결이라는 상황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액트 끝나는 부분에서는 니은이 나타나는데 이거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또 액트 2 끝나는 부분에서도 또 니은이 또 나타난다는 거 한번 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특히 나는 설명해야 되는 부분에서 좀 도움이 되지만 그렇게 필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이 13번 이 자체만 가지고도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기억은 이 바로 우리가 Act 1, Act 2, Act 3에서 페이지별로 명확하게 나타나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기억의 답은 설정이죠. 그리고 니은의 답은 기억의 답은 설정이 되겠고요. 그래서 설정, 대립, 해결. 그래서 1, 2, 3막으로 이루어지고 니은은 바로 구성점이 됩니다. 그래서 액트 1에 끝날 부분에서 구성점 1이 있고요. 액트 2에서 끝날 부분에 구성점 2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구성점 1과 2가 적절하게 기능을 해요. 이 부분을 읽어보겠어요. 구성점이란 행동을 낚아채서 다른 방향 또는 다른 발전 과정으로 전환시키는 일로서 에피소드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성점의 기능과 목적은 이야기를 진정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기능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자체로 이야기가 진행되어야 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구성점으로 인해 막이 꺾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발단이 되는 사건이 구성점 1, 주인공의 각성, 변화하거나 클라이막스로 나가는 계기가 바로 구성점 2가 됩니다. 예, 오늘 문제풀이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2018년 임용시험 두 번째 B번 문제에 대해서 풀이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